자,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난 4월 19일 토요일 경북에서 시행되었던 임용고시 화학시험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총평이나 단원별 출제 시험은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바로 해설을 하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여튼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렇죠? 깔끔하지도 않았고 하여튼 복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A 체크형이었고 문제 순서는 정확합니다. 문제 순서는 정확하고 문제도 대충 정확합니다. 보기가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도 좀 있고요. 그건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해설하겠습니다. 자, 1번. 25도씨 일기압에서 1몰의 산소의 부피가 24리터라고 가정을 한다.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 의해서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이거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니까 무슨 뜻인가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적용해 볼래?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든 산소가, 여기 모든 산소니까 여기 앞에 1몰이라고 주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산소니까 1몰이에요. 1몰의 산소가 오존으로 전환된다고 할 때 부피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니까 몰수가 늘어나면 부피도 늘어날 거고, 줄어들거나 늘어날 때 그 비는 우리 화학 반응식의 개수의 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반응식을 작성해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써본 반응식이죠. 산소가 오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자의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학 반응식은 산소 3개가 오존 2개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수가 줄어드는 거지. 부피도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비는 3대2의 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에서 몇 몰이라 그랬으니까 1몰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3분의 1몰로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4리터에 여기 이제 3대 2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24에. 그래서 28이 16리터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1번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좋은 문제인데 이 제시된 조건을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하셨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쉽게 풀리는 거고, 안 되면 또 엄한 대로 빠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메커니즘 문제인데, 요새 메커니즘 문제가 아주 자주 빈출됩니다. 그렇죠? 자, 하여튼 메커니즘 문제고요. 아주 유명한 메커니즘이죠. 그럴 때 지금 1단계가 느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메커니즘 문제에서 속도 결정 단계라는 걸 소개하면서 1단계가 빠름이고 일반적인 문제가 그 다음에 2단계가 느림이죠. 그래서 이 느림이 속도 결정 단계일 때 이 느린 단계의, 즉 속도 결정 단계의 속도 식이 전체 반응의 속도식과 우리가 같다고 본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때 속도식에 누가 포함되죠? 중간체가 포함되어서 이전 평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 중간체를 우리가 다른 물질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주된 유형의 문제인데 제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1단계가 느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단계가 바로 속도 결정 단계고 1단계 속도 결정 단계 속도식이 전체 반응의 속도식과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 앞에 뭐가 없으니까 이거 자체가 속도식이 되는 거니까 중간체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준비했던 그런 반응 메커니즘 문제보다 훨씬 쉬운 문제란 말이지. 제가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잘 찾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전체 반응식이 주어졌어요. 전체 반응식은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되는 건데 옳은 것은 위 반응 메커니즘에서 중간체가 세 가지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중간체가 이전 단계의 생성물이고 다음 단계의 반응물. 그래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체는 NO3라는 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예요. 1단계 반응은 1분자 반응이다. 이거 우리 분자도라 그랬죠. 1단계를 보면 NO2라는 애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NO2가 뭐 하는 거야? 충돌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얘는 1분자가 아니고 2분자 반응이에요. 그렇죠?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O2랑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오존이 된다고 치면 이 반응의 분자도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원자잖아요. 1분자도네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분자도라는 것은 충돌하는 애들을 말하는 거야. 충돌하는 애들이 몇 개냐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 반응은 O2라는 산소라는 분자와 산소 원자라는 애가 충돌을 해서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애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얘는 분자도가 2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자라는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3번. 전체 반응은 NO2에 대해 2차 반응이다. 당연하죠.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1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니까 속도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V는 자, 속도 상수를 K1이라 그러면 NO2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속도 결정 단계인데 이 속도 결정 단계의 속도식이 이 반응, 전체 반응의 속도식과 어떻더라? 같더라. 이런 얘기죠. 결국은 전체 반응식은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NO라는 애는 나와 있지 않죠.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번을 보면 이게 CO2인지 CO인지 헷갈리기는 하는데 CO2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전체 반응의 속도가 증가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속도식이 1단계의 속도식이자 전체 반응의 속도식이니까 거기서 영향을 미치는 거는 NO2의 농도밖에 없죠. 그래서 CO2건 CO건 속도식의 표현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증가한다가 틀렸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 문제는 메커니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건 상황을 잘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자, 좋은 문제였고요. 3번. 이거 뭐 서비스 문제죠. OCM-의 루이스 구조식인데 구조식이 주어졌어요. 형식 전환은 자, 우리 많이 연습했죠. 산소가 비공유 전자쌍이 3쌍이 있어요. -1에 형식 전하고 탄소가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0이고 질소는 비공유 한 쌍이 있죠. 그럼 뭐예요?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0, 0, 마이너스를 다 더하면 전체의 전하와 어때? 같은 거죠. 그래서 정답이 얘는 3번의 정답은 3번.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지만 그렇죠? 산소 같은 경우는 원래 원자간 전차수 빼기 자기만의 전자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구하잖아요. 이렇게 구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항상 정해진 애만 나오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눈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다.
4번은 다음 입자 중 질량이 가장 작은 것은 이랬어요. 이건 뭐 보자마자 1번이죠. 전자가 질량이 아주 작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 관계에서는 전자의 질량을 우리가 뭐 해요? 무시하죠. 그렇죠? 그 무시할 정도로 어떻다? 작다 그랬습니다. 이 경북 시험은 대부분 1번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보기들 2, 3, 4에는 그 눈에 힘이 안 가가지고 하여튼 기억하기가 좀 애매했어요. 자, 5번. 5번은 유효 숫자 문제인데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0.0, 여기서부터잖아요. 얘는 4개. 그 다음에 얘는 소수점 이하 0을 안 치니까 얘는 1개. 얘는 이렇게 되죠. 얘는 3개. 얘는 5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효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은 4번입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의 개수 판단하는 법과 그다음에 이번에 경기도에서 조 문제 나왔죠. 그 연산과 관련된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꼭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유효 숫자가 계속 나오겠다는 얘기는 또 나온다는 얘기죠. 6번 평형 문제죠. 그렇죠?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POCl3가 합성되는 반응인데 자, 용기에 부피를 감소시켰대. 그러면 우리가 평형 이동의 원리에서 평형을 이동시키는 요인은 단위 부피당의 뭐라고요? 입자수다. 이거를 항상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체면 우리가 압력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용액상이면 뭐가 되죠? 몰농도가 된다. 그렇죠? 이 둘을 그래서 우리가 압력과 농도는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단위 부피당의 입자수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를 어떻게 완화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피를 감소시켰어. 그렇게 되면 단위 부피당의 입자수는 어떻게 돼요? 증가한 거야. 그렇죠? 즉 평형을 깨트리는 원인은 단위 부피당의 입자수가 증가한 게 평형을 깨트리는 원인. 그거를 완화시키려면 입자수 늘어나는 게 깨트리는 원인이니까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화학반응식을 보고 자, 2 더하기 1은 3개가 반응을 해서 몇 개가 돼요? 2개가 돼. 그러니까 정반응이 진행되면 입자의 수가 줄어들잖아요. 따라서 부피를 감소시키면 무슨 반응이 진행돼? 정반응.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피 나오면 항상 부피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단위 부피당의 입자수를 꼭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3번, 4번 지문이 좀 약간 이제 자신이 없는데 하여튼 3번은 단위 부피당 몰수가 감소한대. 단위 부피당 몰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얘 전체가 감소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평형을 깨트리는 원인이죠.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몰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역반응으로 진행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다시 무슨 소리야? 단위 부피당 몰수가 감소해서 그 부피를 감소시키면 얘가 증가하는 거죠. 요 말이 잘못됐다. 4번은 하여튼 4번은 뭐 무슨 논할 필요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피 변화는 평형 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문을 완성했습니다. 자, 됐고요. 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이야. 7번. 요새 요게 이제 연력학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무슨 문제야? 그리고 요 표현이 박스 안에 표현이 엄청 헷갈렸어요.
그때 엄청 헷갈려가지고 저도 당황을 했고 그래서 한참 들여다봤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여튼 다음과 같은 과정이 개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개가 열을 흡수하였고 그 다음에 개가 일도 흡수하였대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론 시간에. 자, 여기 이런 용기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폭탄 C4가 있었고 그렇죠?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델타 E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델타 E는 뭐예요? 개에 열을 주고 개에 E를 주고 즉 개가 주위와 열과 E를 서로 주고받고 교환하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변화가 뭐죠? 그게 바로 내부 에너지죠. 여기서 이 E라는 거는 내부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재에서는 델타 U라고 표현을 하죠. 델타 U나 델타 E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내부 에너지는 좀 전에 개가 주위와 열이나 E를 주고받으면서니까 그걸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Q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이 두 개의 합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 내부 에너지가 뭐예요? 그냥 모든 에너지예요. 모든. 어떤 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 그래. 그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뻔하잖아요. 운동 에너지. 그 다음 뭐겠어요? 위치 에너지. 그렇죠. 그 둘의 합이 내부 에너지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우리 연력학적인 애들 이 엔탈피 변화량도 연력학적인 애잖아요. 얘네들은 뭘로? 숫자와 크기로 나타낸다. 부호와 숫자로 나타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면 열의 양은 100만큼이고 마이너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개로부터 주위로 열이 전달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몇 번을 읽어봐도 잘 몰라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거지. 여기가 이제 개야, 개. 그렇죠? 개. 여기 개가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일을 하고 일을 했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C4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이상 기체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만한 게 이상 기체잖아. 자, 그러면 봅시다. 1단계는 72kJ의 열을 개가 흡수하였고, 그러니까 이 개로 누가 들어오는 거야? 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개의 입장, 항상 우리 부호는 개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개가 열을 흡수했어. 그럼 뭐예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그러니까 플러스 72 단위 생략. 35kJ의 일을 개가 뭐 했어요? 흡수한 거 아니야, 흡수. 그러니까 일을 흡수했어. 얼마를? 35를. 그렇죠? 그러면 개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받았으니까 플러스 아니에요. 그렇죠? 부호는 플러스라고. 그럼 이럴 때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Q 더하기 W니까 Q가 얼마예요? 플러스 72고 더하기 1은 얼마예요? 35예요. 그러면 이걸 더하면 107kJ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거예요. 단계 1을 통해서는. 그러면 단계 2는 어떻게 돼요? 단계 2는 35kJ의 열을 개가 흡수하였고, 그러니까 개가 열을 흡수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35인데 걔가 얻은 거잖아. 당연히 플러스고. 72kJ의 일을 걔가 수행하였다. 그러니까 걔가 저 수행이란 말은 제가 쓴 건데 표현이 할 텐데 하여튼 걔가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걔의 입장에서는 나간 건데 일이 이게 얼마냐면 72만큼의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로부터 주위로 나간 거잖아. 걔의 입장에서 보면 일의 부호는 뭐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게 단계 2니까 이게 단계 1이고 얘가 단계 2라면 역시 Q 더하기 W니까 Q는 35고 얘는 마이너스 72가 되는 거예요. 그럼 35를 빼면 7이 되고 3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 2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단계, 2단계를 다 더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1단계, 2단계 그래서 107 빼기 37 하면 70kJ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딱 70이 나오고 70이 보기가 있더라고 2번에. 그래서 답으로 하긴 했어요. 그렇죠? 하여튼 근데 처음 나왔고 저도 당황을 했고 이런 류의 문제는 이제 내부 에너지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온다면 이제 계산이 없는 그런 문제로 처음에 나와야지. 이렇게 계산 문제가 바로 나와버리면 당황스럽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연력학 중에서 그 카르노 사이클 그거 많이 준비했다 그러던데 안 나와서 하여튼 그 열 효율 문제, 카르노 사이클, 연료효율 문제, 그 내부 에너지 문제 그렇죠? 그런 거는 좀 여러분이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들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7번은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이런 것 한번 터지면 계속 나오게 돼요. 7번의 정답은 2번. 3번 농도 문제네요. 얘도 뭐 좋은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연습했던 거죠. 많이 연습했던 거예요. 이런 거는 실수하면 안 되고 신속 정확하게. 자, 다음 표는 일기압에서 0.6 몰농도 A 수용액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0.6 몰농도니까 얘네들의 양이 특정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먹죠? 1리터의 몰농도가 1리터에 0.6몰 있어도 0.6 몰농도고, 예를 들어서 2리터에 2배 되면 이럴 때도 0.6몰 농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어진 정보로는 옌지가 특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걸 우리가 특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밀도. 여기 밀도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A의 화학식량이 주어져 있고 밀도가 주어져 있고 질량 100분율을 구하래. X가. 우리 질량 100분을 어떻게 구해요? 뭐 분해? 용액의 질량 분해 용질의 질량.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포인트를 용액의 질량, 용질의 질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밀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기계적으로 분수 형태로 1ml에 1.2g.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누구의 부피? 용액의 부피. 얘는 누구의 질량? 용액의 질량. 그러면 리터로 바꿔. 1리터. 여기다 1200g. 그러니까 이 1200g이 누구의 질량? 용액의 질량. 용액의 질량이 여기 있네. 여기다가 뭐 쓰면 돼요? 1200 쓰면 되는 거죠. 용질의 질량, 용질의 질량, 용질의 질량. 몰수 곱하기 분자량.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밀도가 1리터일 때 1200이라고 우리가 특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얘가 지금 부피가 1리터야. 0.6몰이 녹아 있어. 그러니까 저기 용질의 몰수는 얼마? 0.6몰. 분자량 얼마? 40 g/몰 하면 24g이 용질의 질량이 된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 24 곱하기 100 하면 2%가 답이 되는 거죠. 8번의 정답은 2번. 8번 같은 문제가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근데 뭐 많이 연습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결하리라. 그러니까 밀도 보고 멍 때리지 말고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이렇게 풀기만 하면 된다. 8번의 정답은 2번. 9번. 오랜만에 이 화학 식량과 몰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 유단자에 있는 문제잖아요. 아주 예전 수능 스타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합물 XY에 화학 식량이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X가 하나 더 늘었는데 그럼 그 늘어난 차이만큼이 X의 원자량인데 불행히도 미지수 A예요. 그 다음에 X2Y4에 대해서 화학식량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화합물 2개. 그 다음에 분자량이 2개. 끝났죠? 라지 X의 원자량을 스몰 x, 라지 Y의 원자량을 스몰 y는 30. 다 2x, 4y가 92. 일식, 이식. 그럼 일식에다 다 2를 해. 2배. 2x, 2y, 60. 빼. 그럼 이거 없어지고 2y는 32. 아싸. y는 16. x는 14. 이거 2개 더하면 30. 콜. 자, 그럼 보기를 보면 기억. 원자량은 y가 x보다 크냐? 그렇죠? y는 16이고 x는 14니까 기억 좋다. a는 44일 것으로 예측된다. a라는 애가 얘니까 x가 얼마죠? 14 더하면 28, 16, 44 좋다. 디귿 다의 실험식은 XY2냐? 실험식이란 가장 간단한 원자의 몰수비 2대4 간단하게 1대2 XY2 그렇죠?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고 기니디 이거 하여튼 이거를 이렇게 나와야지 3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보기가 이번 시험에는 많이 있었어요. 이런 거 항상 또 주의하셔야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고 10번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에 대한 연소 반응식과 엔탈피 변화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연소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 우리 연소 반응식에서 이런 거 주의해야죠. 물 나오면 요게 가스냐 아니면 리퀴드냐 이거 꼭 체크해야죠. 얘는 왜? 그 입자수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얘는 가스였어요. 그 다음에 음수니까 발열이라고 써놓고 옳지 않은 것은 이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량 이게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우리가 뭘로 판단해요? 개의 엔탈피 변화량으로 판단하죠. 따라서 지금 개가 발열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개로부터 주위로 열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러면 개로부터 열 에너지로 증가하는 거니까 주위에 있는 애들은 에너지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어떻게 돼? 증가하겠죠.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음수가 아니고 뭐다? 양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 3, 4는 그래서 이게 답이 1번이라 하여튼 눈에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보시면 하여튼 2번 이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개의 엔트로피 변화라. 이건 이제 델타 S를 묻는 거죠. 이제 이거는 1 더하기 5 이게 6이잖아요. 그 다음에 3 더하기 4는 7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증가했어요. 그래서 양수죠.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얘가 리퀴드로 되어 있으면 6개가 몇 개로 3개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도 틀린 거란 말이지. 이해하셨죠?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항상 그 상태 체크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이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양수이다. 반응이 진행돼서 열 에너지가 방출됐잖아요. 반응이 진행된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당연히 양수이어야 하고 4번은 이 반응은 자발적이냐?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음수죠. 엔탈피 변화량이 음수고 엔트로피 변화량이 양수.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자발적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온도와 상관이 없이 뭐 이런 말이 있는지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도 맞는 말이다. 그렇죠. 굳이 확인을 하면 깁스 에너지 변화라고 확인을 하면 얘가 음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엔탈피 변화량이 양수니까 기울기는 음수. 그 얘는 온도에 상관이 없이 언제나 자발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그나마 좀 쉬어가는 문제였어요. 결합각이 틀린 것은. 하여튼 이 보기가 확실해요. 분자식이. 4번은 하여튼 우리 보고라는 친구들이 있어서 알려준 거고. 하여튼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 PCl3는 이렇게 입체수 4에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으니까 이 각도는 몇 도예요? 107도잖아. 그러니까 109.5도보다는 약간 작죠. SCl2는 이거는 구분형이죠. 이렇게. 염소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몇 도예죠? 입체수 4에 비공유 전자 두 쌍이 있으니까 104.5도예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109.5도보다는 작죠. 얘가 109.5도래.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렇죠? 쟤는 무슨 모양이에요? 평면 사각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염소 이제 이렇게 축방향으로 비공유 전화쌍이 두 쌍이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링 넘버는 6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면 사각형 무늬. 그러니까 이제 이 각도는 109.5도가 아니라 90도가 되는 거죠. BF3는 뭐 우리 친숙한 애죠. 120도. 1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야, 이 가수분해 문제가 나왔어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주 안 나오면 이거 어려워서 안 나오는 거거든, 잘. 하여튼 이번에 나왔는데 이것도 뭐 뻔하죠. 산성이면 누구 찾으면 돼? 이게 찾으면 되죠. 이거 보고라는 친구들도 답 얘를 찍고 다 넘어가가지고 잘 기억을 못해. 하여튼 저도 이게 2번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요. 1번, 3번은 하여튼 그 보고라는 친구들이 알려줬어요. 하여튼 뭐 얘는 K 플러스 Br 마이너스니까 KOH 강염이죠. 그 짝 nothing. Br 마이너스 HBr 강산이죠. 그 짝 nothing. 그러니까 얘는 중성이고요. 3번부터 얘는 Na 플러스 그러니까 NaOH 강염기의 짝은 nothing. F 마이너스 그렇죠? 이 F 마이너스가 약산 HF의 짝염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물보다 어떤 애예요? 강한 애죠.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를
빼서 와서 OH 마이너스 얘를 수행 액성에 내놓는단 말이지. 그렇죠? 따라서 얘로 인해서 저놈의 액성은 염기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Br 마이너스는 아파 저기 앞에서 HBr 강산 그거의 짝은 꽝. 얘가 거의 유일하다 그랬죠. 거의 산성을 나타내는 성질 거의 유일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얘는 약염기죠. 암모니아의 짝산인데 얘가 물보다 강한 산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이거 가스불에니까 화살표를 2개를 해줘야죠. 이렇게 되면서 하이드로늄 이온이 나오죠. 그래서 요놈으로 인해서 액성이 뭐다? 산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액성 판단하는 게 나왔다면 이놈의 양이 주어지고 pH를 묻거나 pOH를 물을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유단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스분해가 나왔다. 뭐라고요?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면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죠. 13번. 이게 아쉽게도 그렇죠. 2차가 안 나오고 1차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1차. 이게 이제 1차 반응에 대한 적분 속도식의 그래프잖아요. 얘가 1차라는 걸 모르면 못 풀고 1차면 너 눈이 있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답은 1번이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거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기울기라고 나왔었고 우리 그 1차식을 한번 써봐야죠. 쓸 줄 알아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T초가 지났을 때의 반응물 남은 양이죠. 그치? 얘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KT고 더하기 LN 제로 초기 농도 그렇죠. 이거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식이 되죠. 올해는 안 나왔으니까 이제 내년에는 반드시 2차식이 2차 적분 속도식이 출제될 겁니다. 그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14번. 이거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화합물 X에는 산소 5g, 탄소 10g, 질소 20g이 들어있다. 이 화합물 X 70g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질량은 이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결국은 이제 한번 더 해보면 심심하니까 더하면 35g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학생이 이렇게 풀었다던데 35g, 70g, 2배 됐네. 그러면 탄소도 몇 배 돼야 돼? 아니 2배 돼야죠. 그래서 20 이렇게. 센스 있죠. 센스 있어요. 그렇게 풀어도 되죠. 뭐 B가 일정하니까. 근데 저는 좀 고급스럽게 풀면 70g의 일정 성분 B가 전체 35g 중에 탄소가 얼마 있었어요? 10. 그러니까 요게 저 화합물 중에 들어있는 탄소와의 일정 성분 B죠, 얘가. 그래서 얘가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14번의 정답이 20입니다. 그러니까 14번 같은 경우도 이게 일정 성분비와 관련된 문제라는 걸 알면 아주 쉽게 그냥 암산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게 딱 느낌이 안 오면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죠. 15번. 어느 점 내림인데 이 전형적인 또 2단계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모의고사 때 많이 냈는데 이거 틀리면 곤란하죠.
25도씨 1기압에서 염화나트륨 29g을 물 1kg에 녹였을 때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어느 점이 1.86도씨 내려갔다. 한편 염화칼슘 110g을 물 1kg에 녹였을 때 염화칼슘 수용액이 어느 점을 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뭐 어느 점 나오면 IMKF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느낌이 와야죠. 염화 나트륨으로 얘 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염화 칼슘의 어느 점 내림을 구하면 그게 어느 점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해보면 어느 점이 1.86 내려갔대. 델타 TF가 1.86이에요. NaCl 반토프 이제 2죠? 그러니까 여기 뭐 있었을 거야. 여기 뭐 얘네들은 뭐 다 100% 헬이 된다거나 그런 말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 몰랄 농도죠? 물이 1kg이 되잖아. 친절하게. 그 다음에 29g이고 식량이 58이니까 0.5몰이죠. 그렇죠? 거기에 어느 점 내리면서 모르는 거죠. 그럼 얘가 1이니까 어느 점 내린 상수는 1.86 도씨 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염화 칼슘에 대해서는 얘를 모르는 건데 IMKF I 반토프인자 CaCl2니까 3개죠. 몰랄 농도는 1kg 분에 식량이 110인데 질량도 110이니까 1몰 자상하게 내셨어요. 교수님이. 여기 1.86 하게 되면 이게 5.58이 나와요. 이렇게. 이거 우리가 수용액이니까 0도씨로부터 5.58도씨 낮아지니까 어느 점은 영하 5.58도씨가 되겠죠. 오케이? 전형적인 2단계 문제. 15번의 정답은 1번. 자, 16번. 다음 화합물 중 8전자 규칙을 요새 이거 아주 핫한 문제죠. 볼 필요도 없죠. 정답 1번인 거죠. 그렇죠? 하여튼 저는 나머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얘는 기억이 났어요. 얘가 우리가 그 옥텟 규칙을 만족하죠. 삼각뿔 모양이죠. 이렇게 8전자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거 계속 나오고 있죠. 또 나온다니까. 뭐 있어요 이제 NO 말고 누구 있죠? NO2가 그렇죠. 그건 이제 그 루이스 구조식이랑 같이 해서 같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런 거 시험장에서 그리고 있으면 안 되죠. 16번의 정답은 1번이고 17번. 와. 이제 이번 문제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 그렇죠? 17번. 이게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어려웠을 거야. 그리고 여기 이거 낚시 문제거든요. 어떤 게 낚시냐면 기억이 전형적인 낚시 문제예요. 낚시에 걸린 사람도 봤어 제가. 자, 다음은 25도씨에서 세 가지 용의 가나다에 대한 우리 지금 뭐냐면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소 이온의 농도분의 OH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위에 걸 살리고 싶어. 그러면 OH 마이너스를 제곱을 하고 KW. 이렇게 우리가 많이 했었죠. 그렇죠. 이거랑 이 문제랑 이거랑 어때요? 똑같은 문제지. 그렇죠? 다만 POH니까 POH 나오면 우리가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pH가 나오면 죽었다 깨나도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이거. 그렇죠. 그래서 보면 기억, 가수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오호, pOH가 크네. OH 마이너스 맞네. 염기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낙신이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액성을 판단하는 거니까 가를 보면, 그리고 이제 이 물의 이온고 상수가 주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물의 이온고 상수가. 그러니까 우리 물의 이온고 상수가 주어지면 뭐가 생각나나요? 밤하늘의 북극성이 생각나야지. 밤바다의 등대.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풀면, 표현을 해보면 얘는 수소이온의 농도랑 수산화이온의 농도의 곱이 얼마다? 10^-14승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저기 지금 pH, pOH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양변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pH 더하기 pOH는 얼마다? 14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보고 이 두 가지를 딱 생각해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를 보면, 자, pH, pOH가 1.8이잖아요. 그러면 pOH는 1.8에 곱하기 pH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pOH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pH 더하기 pOH 1.8 pH잖아요. 이거 더하면 2.8이죠. 2.8 pH가 얼마야? 요게 14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pH는 이게 5잖아, 5. 이렇게. 그러면 pOH는 얼마예요? pOH는 9가 돼. 그러면 예로부터 수소이온의 농도는 10^-5승인 거고, 얘는 OH-가 10^-9승 몰 농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5, 10^-9. 얘가 크잖아요. 그렇죠? 수소이온의 농도가 크니까 나의 액성은 뭐예요? 가의 액성은 뭐다? 산성이다. 그렇죠? 나의 액성은 어떻게 되나요? 나는 pH, pOH, pH가 어때? 같은 거죠? 그게 25도씨니까 얘네들은 뭘로? 7로 같은 거죠? 둘이 같으니까 중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는 느낌이 뭐 같아요? 염기성 같은 거죠. 다는 pOH는 0.4에 곱하기 pH 이렇게 되죠. 그럼 저기다가 pOH 대신에 얘를 더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얘가 1.4 pH가 되고 그게 14예요. 그럼 pH가 10이죠. pOH는 4예요. 그럼 수소이온의 농도는 10^-10승 몰 농도가 되고, 얘는 10^-4승 몰 농도가 되니까 얘가 크죠. 따라서 액성은 염기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액성은 그냥 우리가 한번 찾아봤고, 니은은 다수용액이 뭐냐면 얘예요. 수소이온의 농도분의 수산화이온의 농도. 우리 지금 다해서 얘를 구했네. 그러니까 수소이온의 농도분의 수산화이온의 농도. 얘가 다니까 다해서 얘가 10^-10승이고 얘가 10^-10승이니까 이게 올라가면 플러스 10이죠. 그래서 10^6 이렇게 돼요. 니은도 맞고, 가와 나 수용액에서 OH- 하여튼 몰농도 비가 아니고 몰수였어요.
하기야 뭐 몰수나 몰롱도나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가에서 POH가 9예요. 그렇죠? 9.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 저게 나죠, 나. 나 수용액에서는 중성이니까 POH가 10의 마이너스 얼마? 7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했을 때 가는 10의 마이너스 뭐 부피가 같다고 하면 나 몰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몰 농도고 나는 10의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러면 이게 100배 차이 나네. 1배. 그래서 디귿도 맞다. 그래서 기니 디 아니네. 기억 틀렸고 니은 디귿 이렇게. 제가 이거 답지를 보니까 답을 2번으로 해놨더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1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니은, 디귿. 자, 그래서 17번 같은 문제 유형. 그렇죠.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연습 잘 해 놓으시고. 18번. 18번은 하여튼 여기 글이 많았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산화수의 변화를 이용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개수를 맞춰라 해서 뭐 ABC들을 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이걸 뭘 산화수를 이용을 하냐고. 그냥 하면 되지. 앞에 다 1111 있다 치고 NO3 여기 2개죠. 앞에 2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은이 몇 개 됐어요? 2개 됐죠? 여기 2 해야 돼요. 끝이잖아. 그렇죠? 1. 그래서 3 더하기 3은 6.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별 문제 아니었어. 그 다음에 19번. 야, 이거 외우느라고 내가 이게 아주 헷갈려가지고, 하여튼 요 수치는요, 환원전이는 이제 제가 책을 보고 찾아서 넣은 거고, 제가 기억한 거는 이제 요거죠, 요거. 반응물과 생성물 요것만 기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답이 1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밑에는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이거는 이것도 뭐 많이 연습한 거잖아요. 그래서 25도 실갑에서 여러 이온들에 대한 표준화는 전이다. 그러니까 이거 좀 전자를 다 얻고 있으니까 환원전이죠. 그래서 환원의 대상, 환원의 주체는 얘네들이 그렇죠. 옳은 것으로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맨날 나오잖아. 약한 산화제는 이랬으니까 이 앞에 바로 뭐라고 쓴다고? 산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산화니까 산화를 못하는 거잖아요. 산화를 못하는 거니까 산화 전이가 작은 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가 환원전이니까 산화 전이는 무슨 반응이? 역반응이 진행되죠. 역반응이 진행되니까 다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거야.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1.8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얘가 가장 어때야 돼?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반응이 진행되면 2가인 애가 몇 가? 3가로 산화수가 증가됐으니까 산화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약한 환원제는 CO2 플러스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얘가 산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산화될 수도 있지. 그 얘가 산화되려면 산화수가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이 화학 반응식 상에 3가 이상, 즉 4가나 5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산화되는 애들, 산화돼.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산화될 수 있는 거죠. 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 3, 4는 그냥 해봅시다. 그렇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가장 강한 환원제는.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네. 그러니까 얘는 산화를 아주 잘하는 애예요. 그렇죠? 산화를 잘하는 애니까 산화 전이가 커야 돼. 그럼 이제 역반응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가 플러스로 가장 크죠. 그렇죠? 따라서 망간이 산화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망간이라 그래야 돼요. 3번은 이제 산화제니까 환원이야. 강한 환원. 그러니까 환원을 잘 해야 돼요. 따라서 환원 전이가 커야 돼. 이게 환원 전이 제일 크네. 그게 누구예요? 얘가 아니고 누구다? 얘다, 얘.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얘가 돼. 약한 환원 잔액이 얘가 제일 작죠? 얘는 Mn2 플러스 이렇게. 이해되시죠? 우리 연습 많이 했어 이거. 드디어 이제 이게 나왔다. 이게 환원전이 표 해석하는 게. 자, 됐습니다. 19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 20번 돌톤의 원자설. 이것도 아주 고전적인 문제죠. 고전적인 문제. 원자설 4개 있는데 4개 중에 3개가 수정사항이다. 그렇죠. 기억,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그러니까 수정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냐 이런 얘기잖아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쪼갤 수 있죠. 핵과 전자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정돼야 되고. 같은 종류의 원자는 질량이 같다. 이거 뭐예요? 같은 종류의 원자라도 중성자 수에 따라서 질량수가 다르니까 질량이 다르죠. 이걸 뭐라고 그래? 동위 원소죠. 그러니까 얘도 수정돼야 돼. 디귿, 원소가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들 때 일정한 성분비를 결합한다. 이게 이제 무슨 법칙이죠? 이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하는 거 아니겠죠. 얘는 수정 사항이 없죠. 얘는 들어가면 안 돼요. 릴, 원소는 다른 원자로 바뀌지 않는다. 우리 핵 분열 말하는 거죠. 핵 분열. 우리 뭐 우라늄이 토리움, 납, 철 이렇게 바뀌잖아요. 얘도 수정돼야 돼. 그래서 수정될 사항은 기억, 니은, 릴. 3번이 정답입니다. 자, 해설 다 마쳤는데 이번 경기도 문제랑 이 경상북도 문제는 아주 고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9급이지만 아주 퀄리티가 좋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난이도 높은, 그렇죠? 보지도 못한 문제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분야들, 그러니까 영역들 중에서 좀 난이도 중상의 문제가 다수 출제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일일이 우리가 계산하고 뭐 그려보고 해서 풀면은 한 세월 걸린다. 그렇죠? 그래서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